자, 이번 시간에는 인정상여가 있는 경우에 이 연말정산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인정상여는 저희가 법인세법에 따라서 여기 상여로 처분이 되는 경우 이때 이제 인정상여라고 하는데요. 자, 인정상여가 시기를 보면 자,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사가 3월 31일까지, 2022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는 거죠. 12월 말 법인인 경우에. 자, 그러면 상여 처분이 나오는 시기가 3월 30일이 돼야만 상여에 해당되는 처분 내역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연말정산은 1월부터 12월 31일까지를 3월 10날까지 연말정산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상여 받은 그 상여 인정 상여로 처분되는 게 근로를 제공한 날을 가지고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기속이 근로 제공한 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저희가 3월 10날 정산했던 여기에다가 인정 상여에 대한 거를 반영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3월 31일 날 나온 거를 3월 10날 신고했던 거에다가 다시 소급해서 적용을 해라. 이렇게 돼서 3월 10날 미리 알 수는 없어요. 그죠? 법인세 신고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상여로 처분받은 거를 이제 저희가 입력하는 방법이 급여자료에 입력을 하게 되면 급여자료에 수당으로 이렇게 인정상여라고 해서 소득 유형을 인정상여로 표시를 해버리고 예, 그러면 급여가 인정상여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 급여 사이에다가 넣었으면 여기에 인정상여라고 하는 곳에 자동으로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급여에다가 이렇게 반영을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 예,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연말정산 추가전에 입력에다가 연말정산 추가전에 입력에다가 아예 넣어버리는 방법을 쓰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인정 상여로 인해서 나오는 추가 세액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일단 법인세 쪽에서 이러한 자료를 받습니다. 인정 상여 소득 처분받은 게 얼마이고 원천징수 그다음에 이제 소득자가 누구이다라고 하는 걸 해서 여기 금액이 얼마인지를 소득자의 명세서에서 받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명세서 1,500만 원에 대해서 인정 상여가 처리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저희가 소득명세 안에 가시면 이렇게 인정상여라고 된 곳에다가 직접 입력을 하고 하고 세금을 재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보시면요. 일단 2022년도에서 제가 연도를 바꿔서 2022년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가면 여기서 연말정산한 거를 반영을 해서 여기 연말정산한 거 다 반영을 했죠. 그래서 지금 3월 10날 정상적으로 마감하고 신고가 완료가 된 거죠. 정상적으로 완료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마감되어 있는 상태. 이 상태인데 이제 상여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어디로 가느냐면 2021년도로 가서 2021년도로 가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여기 메뉴에 들어가시면 지금 마감도 했고 다 끝났잖아요. 그죠? 자, 이거 했던 거를 다 풀어요. 완료를 풀고 그 다음에 해제해서 미완료로 풀으신 다음에 그 김석주 거 자, 이 김석주를 클릭을 하시고 소득 명세에 들어가 보면 여기 우측 위에다가 인정상여 쓰는 곳 있죠. 여기 인정상여 쓰는 곳 여기다가 입력을 할 거라고요. 여기다 입력을 할 건데 하시기 전에 메모를 해놔야 될 금액이 이제 이걸로 인해서 소득세가 얼마가 바뀌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소득세 결정세액이 지금 제 데이터 상으로 보면 721341이 되어 있습니다. 결정세액을 보시면 돼요. 결정. 그러면 72341이 나와 있는데
각자 자기 데이터를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결정세액란에 있는 게 인정상여 포함하기 이전 상태의 결정세액. 자, 이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건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프린터도 하나 해놓는 게 필요합니다. 인쇄키 눌러서 프린터까지 하나 해놓으시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소득 명세에 가가지고, 자, 인정상여 여기다가 1,500만 원을 입력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인정상여를 반영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정산명세로 와서 보면 금액이 결정색이 또 바뀌어져 있죠. 예. 결정색이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자, 제가 메모를 해 놓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397만 원 나왔는데 처음엔 72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397만 원에서 72만 원 빼면 325만 원 정도가 지금 세금이 더 나온 거죠. 인정 상여로 인해서. 예,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데이터를 가지고 2022년도에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는데 수정으로. 예, 그러면 여기 들어와서 2022년 2월 달에 와서 정기 수정 신고로 가시고 1차. 예, 그리고 세로 블록이 해보시면 예, 지금 여기에 연말정산한 결과가 지금 연말정산한 결과 값이 바뀌어져 있죠. 예, 요 값이 바뀌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 금액만큼 이제 더 추가로 납부해야 될 세액이 나온 거예요. 예, 그 금액만큼. 자, 그리고 이 연말정산으로 인해서 소득세가 지금 더 납부가 돼야 되는 건데 이제 환급이 아니고 지금 납부가로 바뀌어 버린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더 내야 되는데 이 내야 될 돈이 그러면 늦게 낸 거니까 가산세가 들어가느냐? 가산세가 아니죠. 왜냐면 인정상여로 인해서 소득 처분 때문에 늦춰진 거니까. 그래서 요 수정 신고를 하실 때는 화면 위에 소득세 처분을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소득 처분, 소득 처분을 클릭을 해줘야 소득 처분으로 인한 수정 신고다라는 걸로 인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마감하고 들어가서 이행상환 신고서를 보고하게 되면 거기서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될 세금을 전자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행상환 신고서 보고였고요. 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 영수증은 2021년도에 해당되는 영수증은 인쇄를 눌러보시면 자, 김석주 거를 눌러볼게요. 자, 여기 보고용으로 해서 클릭을 해보시면 지금 인정상여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소득세가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사람 건데 보시면 5페이지예요. 이 5페이지에 해당되는 걸 그대로 다 출력을 하셔서 빨간색으로 당초에 신고했던 내역을 볼펜으로 다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자신고가 전자로 제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프린터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볼펜으로 빨간색 기재를 하시는 거죠. 예, 여기다가 수정 하시고 여기에 상호는 그대로 두시고 예, 여기 지금 인정상여가 1600이 있는데 당초에는 0이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상여는 900이었고 그 다음에 급여가 6천만 원 이런 식으로 칸을 검정색, 빨간색, 검정색, 빨간색에서 표시가 돼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급 명세서 수정 제출하는 거는 페이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행상환 신고서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내역은 수정 신고하시지만 소득 처분으로 해서 들어가야 가산세 없이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정상여가 있으면 일단 2021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자, 여기 메뉴에 들어가서 인정상여 반영해 주시는데 이때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해서 수정하기 전 상태와
입력 후 수정 후 상태를 금액을 메모를 해 놓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022년도 2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서 2월분, 예, 당초에 신고했던 건, 예, 당초 신고분이 마감이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그대로 두시고,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 신고로 들어가셔서, 세로 블록이, 차수 관리가 되겠죠? 1차, 2차 이렇게. 자, 세로 블록이 해서, 인정상여가 반영됐는지, 자, 검토해 주시고, 예, 이렇게 해서 인정상여 반영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자, 그리고 위에 소득 처분으로 인해서 수정 신고를 한다라고 하는 내역이 표시가 되게끔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환 신고서는 수정해 주시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인정상여가 반영된 걸로 수정해서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인정상여가 있으면 번거롭긴 하지만 법인세 신고할 때 이미 상여로 처분이 받은 게 있다. 특히 이제 업무용 승용차라든가 뭐 가지급금 인정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인정상여 처분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렇게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간혹 보면 수정 신고하기 싫어서 그냥 12월 인정상여 처분이 나오면 12월분 급여에다가 아예 넣어서 12월분 급여에다가 미리 반영을 해가지고 그래서 12월분 급여 인정 상여를 바로 처리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인정 상여는 원천세 신고하고 난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라서 가산세는 적용이 안 되지만 소득 처분으로 반드시 표시는 해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시고요. 저희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연말정산 하지 않았을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